IT를 보는 세상 이슈 수다. 이 시간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도 1,000만 가량이 이용하는 중국 동영상 플랫폼 서비스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 전문가들 사이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건데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이 플랫폼은 바로 틱톡이라는 플랫폼입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이제 10대들, 20대들에게 상당히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고, 미국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알고 있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보다 이 틱톡이 10대들에게 더 뜨거운 인기를 받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이 화제가 되고 있는 앱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실제로 이 소셜미디어 시장에서 가파른 이용자 증가세를 보이는데, 이게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그냥 틱톡 버전이 있고 틱톡 라이트라는 버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틱톡 라이트는 이제 영상을 보는 것만 되는 거고, 틱톡 버전은 영상 만드는 거 보는 거 다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이게 보는 게 나오면서 아주 공격적인 마케팅을 해요. 뭐 가입만 하면 몇만 원 준다든지 막 네네.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 두 개의 앱이 개인정보 보호법 등을 위반하고 있다는 의혹이 지금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시가 되는 겁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1,000만 명에 육박하는 두 앱의 이용자의 개인정보 유출 방지하기 위한 대책 좀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구체적으로 이 동영상 플랫폼의 위반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은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시청을 하고 나면 포인트를 받거나 아니면 영상을 등록하는 이런 걸 이제 가입을 하게 되잖아요. 예. 그럼 가입을 하면은 이른바 서비스 약관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떤 거 가입을 하든. 그리고 보통 두 번째로는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따른 데이터 사용 및 수집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예. 이 두 가지를 이제 모두 동의해야만 가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예를 들면 여기에 서비스 약관이 어떤 건지 궁금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럼 이제 그 약관을 볼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실제 화면에서 그럼 상세 볼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안 보이는 거예요. 자, 네, 그럼 네. 이제 내가 어떤 거를 이제 하는 거지라는 게 궁금한 사람들은 그걸 봐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니까 이거를 확인하기 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팝업 창에 이제 안내 페이지로 연결된다고 설명이 돼 있는데 문구가 없고, 또 이거를 인지할 가능성이 상당히 희박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는 방법과 관련된 개인정보보호법 22조 1항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예. 이 법이 쉽게 말하면 개인정보 처리자가 그냥 쉽게 내가 이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 이제 어떤 조항들을 볼 수 있게 버튼이 있거나 딱 인지하게 해야 되는데, 예. 이걸 좀 숨겨놓은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일종의 이제 논란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런 것들을 이른바 우리가 보통 다크 패턴이라고 그래요. 이게 다크 패턴이 뭐냐면 소비자들이 뭐 예를 들어서 쉽게 조금 더 뭐 돈을 쓰게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정보를 못 보게 하고 내가 볼 수 있는 것만 쉽게 보게 하는 이른바 숨겨진 패턴이라고 표현을 예. 하는데, 이런 다크 패턴을 좀 노린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네. 이 밖에도 필수 동의가 아닌 선택 동의 영역으로 구분해야 하는 개인정보 처리 방침도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게 동의라는 게 두 가지로 보통 나뉘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원을 가입해서 반드시 이 서비스를 운영할 때 필요한 동의 사항들이 있고, 뭐 예를 들면은 광고를 하거나 뭘 하기 위해서 이제 선택적으로 필요한 동의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통 이제 필수 동의와 선택 항목 동의로 두 가지로 나누는데, 지금 이 틱톡의 개인정보 활용을 좀 합치해 보면 이제 이 두 가지가 좀 같이 섞여 있는 게 아닌가라는 내용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필수 동의라는 건 말씀드린 대로 회원 가입을 반드시 해야 되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아이디 값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쨌든 컴퓨터 서버가 알고 있어야 그 사람을 구분할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걸 수집한다는 게 필수 동의고, 일반적으로 선택 동의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면 내가 너의 정보를 마케팅에 활용해도 되겠니? 라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은 그거는 활용을 하든 안 하든 실제 이 서비스를 직접 사용하는 거랑은 상관이 없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제 법적으로는 필수 동의와 선택 동의로 나누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용자들이 선택 동의는 굳이 선택을 안 해도 서비스를 하는 데 문제가 없고, 네. 하지만 선택 동의는 사람들이 조금 더 선택을 해주면 마케팅에 쓸 수 있는 이런 식으로 동의를 보통 나눠지는데, 네. 지금 이 틱톡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보면 이게 필수 동의를 해야 되는 요소들이라, 이거는 굳이 필수 동의를 안 받아도 되고 선택 동의로 받아도 되는 걸 두 개를 이제 섞어 놓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거가 이제 또 어떤 거냐면, 기본적으로 이 광고를 세팅을 할 때 요즘에는 이제 외부 타겟팅이라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인터넷에서 뭔가를 보거나 아니면은 찾거나 이러면 관련된 정보들이 저한테 계속 막 광고로 나오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내 개인 정보를 기반으로 이게 하는 건데, 그것도 이제 보통 선택 동의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그게 필수 동의에 같이 들어가 있거나 내가 그걸 승인을 안 해도 자동으로 광고 타겟팅을 위한 외부 활동 데이터 사용이라고 하는 게 예. 기본으로 켜져 있다. 그러니까 네. 결국에는 우리가 이거를 좀 꺼야 되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네. 이런 부분에서 좀 구분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말이 선택동이지 거의 네. 필수동이 거의 비슷한 분위기로 가는 뭐 그렇죠. 그런 느낌이네요. 네네. 왜냐하면 생각해 보시면 이런 서비스의 특징을 좀 생각해 보면 돼요. 네. 이런 서비스가 보통 돈을 번다라고 하면은 대부분의 SNS 서비스들이 우리에게 돈을 직접 받지는 않잖아요. 예, 예, 그렇죠. 예. 그럼 이들은 돈을 어디서 벌까요? 생각해 보시면. 뭐 광고라든가. 그렇죠. 네네. 그럼 광고주들은 네네. 어떤 사람에게 광고를 보여주는 걸 더 돈을 많이 지불을 할까요? 일반 네. 네. 예를 들면 이용하는 일반인들 분들? 중에서도 제가 이제 예를 들면 제가 스마트폰을 네. 이제 판매하는 사람이다. 근데 네. 제가 핵심 타겟이 30대 남성만을 위한 스마트폰을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예. 그러면 이 사람의 이 만든 광고를 누구에게 보여줘야 가장 효과가 있을까요? 당연히 30대 남성에게 그렇죠. 보여줘야 될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지금까지 TV 광고는 그게 안 됐었잖아요. 왜냐하면 TV 광고는 누가 이렇게 딱 특정 불특정 시청자만 다수죠. 보이는 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데 네. 이 소셜 미디어의 특징은 뭐냐?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만 맞춤 광고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맞춤 광고를 받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나에 대한 선택 사항을 다 동의를 해야지만 이 사람들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을 한단 말이에요. 네네. 그럼 예를 들면은 이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무료로 서비스를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돈을 그럼 기업한테 벌어야 되는데 기업이 야 우리가 너네한테 광고를 실었는데 우리가 원하지 않는 불특정 다수한테 너네가 광고하면 우리가 광고의 의미가 없잖아. 네. 근데 우리에게 명확한 특정인한테만 광고를 할 수 있게 해줘라고 하는 걸 원할 거란 말이에요. 네네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건당 광고의 비용도 높아지겠죠. 근데 그렇게 받으려면 반대로 이 사람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권리가 필요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는 원래 필수 동의가 아니라 선택 동의인데 네. 그 부분을 기본으로 키거나 오히려 꺼야 되게 하거나 그런 내용을 못 보게 하려는 것들이 네. 이른바 꼼수처럼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네. 어떤 지적을 이 플랫폼 또 혹은 해외에서 대부분에 있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들이 지금 받고 있다 이렇게 좀 네.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 틱톡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 논란. 네. 그냥 우리나라에서만 논란이 된 게 아니죠. 그렇죠. 이제 이것도 이제 다른 결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승인을 하는 게 있고 또 승인을 했을 때 그 정보가 어디까지 활용되느냐라는 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틱톡은 어쨌든 간에 중국 기업 소유의 동영상 플랫폼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항상 이거에 대한 걱정이 있어요. 어떤 걱정이 있느냐? 미국 이용자들의 개인 정보를 이 틱톡이라는 서비스가 무차별로 수집을 한 다음에 확보를 이것저것 한 다음에 그거를 중국 서버나 중국에 있는 어떤 정치적인 데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불안감이 항상 존재합니다. 예. 그러다 예. 보니까 이 부분에서 올해 4월에 이제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을 강제 매각하도록 하는 법안을 또 미국 연방에서 통과시킨 격도 있어요. 그래서 예. 이게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로 틱톡이 수집하는 데이터를 보면 상당히 많긴 합니다. 실제로 이제 어떤 게 이슈가 됐었냐면 이 아이폰이 이제 버전이 바뀔 때마다 여러 정책이 바뀌는데요. 그 중에 최근에 이제 애플의 아이폰이 뭐가 바뀌었냐면은 추적 금지 요청이라고 그래서 예. 실제 이런 앱들이 너무 많은 정보를 가져가니까 그 정보를 이 기계 자체에서 차단하는 기능이 있었어요. 네네네. 근데 그 기능이 초반일 때는 어떻게 했냐면 실제로 예를 들면 A라는 앱이 내 정보를 가져갈 때마다 이 애플의 스마트폰에 알람이 떴어요. 뭐 예. 이거 하면은 지금 정보를 가져간다. 네. 근데 그때 소셜 미디어에서 이제 사람들이 뜨겁게 다뤘던 게 제가 버튼 한 번 누를 때마다 그 모든 정보를 계속 틱톡이 가져갑니다. 이게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네. 제가 키보드를 어떻게 치는지 어떤 움직임을 하는지 네. 앱을 움직이는지 이것도 이게 그때 얘가 데이터를 다 가져가니까 이 정도면은 거의 이 사람의 모든 행동 정보를 가져가려는 거 아니냐라는 예. 어떤 의심들이 계속 들었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내에서 이거 못하게 이제 중국에서의 연결이 못하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네. 것들이 이슈가 있었고요. 그 외에 또 뭐 여러 서방 국가의 공무원 정치인들 보안 담당자들이 네. 업무용 휴대폰에는 틱톡을 설치할 수 없는 가이드라인이 좀 나오고 있고 뭐 인도에서도 틱톡 사용이 좀 금지되거나 이런 일들 또 미국 내 언론사들도 보안 오류로 인해서 법인 기계에서의 틱톡 앱 삭제를 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네. 이거를 좀 쉽게 설명드리면
10대들, 20대들은 엄청나게 뜨거운 관심을 갖고 이들은 자발적으로 이걸 쓰길 원하는데 아까처럼 이런 보안과 관련된 쪽에서는 이게 아무리 이제 사람들에게 많은 바이럴을 일으키지만 보안상으로의 걱정들이 있어서 이게 양쪽이 지금 대립하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를 이야기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이제 아까 가장 이제 그 미국에서 계속 이 중국에 대한 어떤 고민을 하는 부분이 결국엔 이 틱톡의 이용자 개인정보를 이전할 수 있는 기업들 중에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결국에는 중국 공산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들이 있다라는 것들에 대한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에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아무래도 투자라고 하는 결을 잘 찾아보면 중국 공산당과 연결돼 있는 게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뭐 통신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법인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틱톡 측에서는 아니다. 우리는 실제 이제 중국 공산당 직접적으로 연결된 건 이제 거의 없고 만약에 원한다면은 아예 서버도 미국에 설치해 줄 수 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가장 근원적 원인은 이 정보를 너무 많이 가져가는 것에서의 불안감 이런 것들은 여전히 좀 이슈도 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필수 동의만 클릭하면은 다른 문제는 없겠습니까?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번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요 SNS 앱을 제외하고도 보통 이제 회원 가입을 하면 우리가 그냥 귀찮으니까 모두 동의 누르고 다음 그렇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면은 참 귀찮고 그래서. 근데 그러고 나면 이제 가끔씩 그런 거 느끼실 거예요. 아니 왜 내 스마트폰에 이렇게 광고가 많이 올까? 왜 이렇게 문자가 막 광고 막 이런 게 많이 올까? 그게 무심코 우리가 눌렀던 모두 동의에서의 이제 시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몇 건 받았는데 저도.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필수랑 선택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수 동의는 정말로 이 서비스를 쓸 때 반드시 필요한 것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우리 아이디는 얘네가 저장을 하고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뭐 우리가 말하는 어떤 뭐 커머스 어페다. 그래서 뭐 이제 어떻게 보면 온라인 쇼핑몰이다. 그럼 우리 집 주소는 알고 있어야 그래야 이제 얘네가 우리한테 보내줄 거니까 그런 것들처럼 이 앱을 구동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들은 필수 동의에 있어요. 근데 이제 선택 동의 잘 보시면 거기에 대부분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 정보를 제3자의 마케팅 활용에 동의한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 제3자가 어디까지인지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도 그 데이터를 재판매하는 이런 서비스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누르는 순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많은 데에 가는 건데 지금 MC님 질문 주신 것처럼 그러면 필수 동의만 클릭하면은 서비스 운영하는 데는 괜찮아요라고 하면 이 앱을 쓸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우리가 그냥 귀찮으니까라고 이제 선택 동의를 하는 부분들이 여러 앱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아무래도 뭐 이런 논란이 제기되는 앱들은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이제 삭제를 하잖아요. 이제 앱을 삭제하거나 가입 탈퇴하는 것만으로도 내 개인 정보를 지킬 수 있는 겁니까? 일단 이거 두 개로 나눠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얘기 들으면 나 안 쓰는 앱 지워야지 이러시잖아요. 지우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 지우는 거는 내 핸드폰에서만 안 보일 뿐이지 아까 말한 동의 정보는 이미 그 회사의 서비스에 있는 거잖아요. 그걸 생각해 보시면 쉬운 게 제가 앱을 지웠다가 앱을 다시 깐다고 해서 신규 회원 가입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있는 거 갖고 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앱을 지우는 것만으로는 내 개인 정보가 이미 거기 들어가 있는 거를 빼올 수는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 탈퇴를 해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것도 좀 법이 바뀌었는데 예전에 한 1년 전까지인가 이때는 제가 만약에 특정 서비스를 2년 이상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서비스에 실제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휴면 처리라고 해서 이제 그게 아예 정지가 되거나 좀 더 지나면 이제 그게 DB에서 삭제가 되는 형태가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또 불편을 제기하기도 했어요. 예를 들면 내가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보는 서비스가 있는데 1년 만에 들어갔더니 내게 계정이 아예 없어져가지고 불편하더라. 그래서 이게 다시 법이 바뀌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제가 그냥 안 들어가고 있는다고 해서 그 계정이 자동으로 없어지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이거 안 쓰는 앱이다. 라고 하면은 탈퇴 처리를 하시고 그럼에도 꺼름직하다 그러면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내가 확인을 이제 받기 위한 뭐 이메일을 보낸다든지 이런 형태로 내 개인 정보를 명확하게 삭제해야 된다라는 거고 더 근원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가입할 때 최소한의 정보를 주거나 우리가 굳이 가입 안 해도 되는 앱은 가입 안 하는 게 제일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이런 온라인 프로그램뿐만 아니고 전자기기나 가전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의혹도 이제 제기가 되고 있는데 지인과 대화 중에 언급한 제품이 스마트폰을 여니까 자동으로 뜨더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마 그런 느낌들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실제로 저도 막 테스트도 해봤고 일부러 저희 와이프랑 이제 전혀 제가 인터넷에서 검색하지 않은 거를 음성으로 이제 대화를 일부러 한 다음에 근데 저도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온라인에서 많이 실험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번에 어쨌든 최근에 미국에서 문건이 하나 나왔어요. 어떤 문건이냐? 내 스마트폰에서 실제로 대화 내용을 수집하고 이걸 바탕으로 맞춤형 광고를 띄울 수도 있다는 식의 미국 대형 마케팅 업체의 내부 문건이 공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은 이제 맞다 기다 아니다 이제 어쨌든 내부 문건이 공개된 거는 맞습니다. 뭐냐면 미국의 한 보안 관련 매체가 미국 대형 미디어 그룹의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입수한 건데 제목이 어떠냐면 음성과 기기에 달린 마이크의 힘이라는 제목이고요. 스마트 기기가 우리의 대화를 들어서 실시간으로 구매 의도를 데이터로 포착하고 음성 데이터를 행동 데이터랑 결합해서 소비자를 타겟팅한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내부 문서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맞춤형으로 6단계로 어떤 식으로 전달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왔고 그 자료의 파트너사로 자기들의 파트너사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을 소개를 해놓은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문건에서는 음성 데이터가 어떤 방식으로 수집되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 문건이 이제 이슈가 되니까 이제 구글 같은 데서는 우리 그 파트너십 없다라고 하면서 그 파트너를 삭제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런 의심들은 이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도 한 2016년, 17년부터 계속 의혹은 제기가 됐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어쨌든 이렇게 문서로 조금이라도 간접적이긴 하지만 마케팅 회사니까 드러났다라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우리가 이런 가능성을 이제는 더 이상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원치 않은데도 이런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거 이거 사생활 침해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것도 이제 앱을 요즘엔 설치할 때는요. 설치 권한이라는 걸 또 이제 받게 돼요. 그러니까 회원 가입할 때 나가처럼 필수 동의, 간접 동의가 있는데 앱을 처음 설치하시면 얘네들이 허용 이런 것들이 나올 거예요. 스마트폰에서. 그럼 여기서 보면 카메라 허용, 그다음에 마이크 허용, 전화 걸기 권한 허용 이 세 가지가 나오거든요. 그 허용을 세 가지를 다 했다라고 하면은 앱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이크를 언제든 켜서 내 거를 들을 수 있고 통화에 대한 권한이나 전화번호 목록을 받아갈 수도 있고 카메라에서 우리가 찍는 정보를 받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신 이제 개인정보 침해 이슈가 있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그런 걸로 이 앱들에서 방어를 한다면 아니 당신이 기능을 누르지 않았습니까? 라고 방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권한을 허용하는 것 역시도 내가 좀 그런 거에 꺼름직하다라고 하면은 권한을 차단을 하시거나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 권한을 안 주시면 돼요. 요즘에 그런 옵션을 다 얘가 제공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아마도 그 앱이 끊임없이 그 권한을 좀 허용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앱에 약간의 기능을 안 쓰더라도 이거를 내가 좀 막고 싶다라고 하면 그런 걸 차단하는 게 이제 방법이죠. 가전제품 얘기 좀 해보죠. 로봇 청소기 참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하는데 이 정보가 이제 저장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청소 목적 외에 이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이것도 분명히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은 인터넷에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 나오는 또 로봇 청소기 중에서 실제로 이제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하나는 조금 저렴한 버전에서는 이제 완전히 우리를 비추는 카메라 같은 게 있는 게 아니라 저기선 센서나 레이저, 라이더 센서들이 있어요. 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상황을 직접적으로 실시간으로 캠으로 보여주는 수준은 아닌데요. 그런데 이제 그게 어쨌든 어떤 방식이 됐든 우리 집의 지도, 그러니까 우리 집의 위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거를 이제 본인들의 그 서버, 회사 서버에 이제 올려서 개선하는 데 쓰는데 결국에 인터넷이나 서버에 올라가는 건 언제든 해킹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우려스러운 건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로봇 청소기들이 저가형이 좀 많으면서 좀 중국 거라든지 약간 이렇게 보안성이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이제 라스베가스에서 데프콘 해킹 컨퍼런스라는 걸 계속해요. 그 중에서 실제 중국에 있는 에코백스라고 하는 로봇 청소기 잔디깎기 기계가 있는데 그게 해킹에 취약하다는 주장이 2024년 8월에 나온 거예요. 이게 어떤 거였냐면 이
그 로봇 청소기 브랜드를 130m 떨어진 데서 네. 마이크랑 카메라를 제어도 할 수 있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또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한 개인 정보라든가 사생활 유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건 사실인데 네. 아직 뭐 이게 의혹일 뿐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런 기기와 온라인 플랫폼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하는 방법이 있으면 좀 정리해 주시죠. 한 가지 제일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네네. 뭐냐? 공유기 많이 쓰실 건데요. 네. 공유기의 비밀번호, 기본 비밀번호 바꾸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 네. 만약에 내가 인터넷 창에서 192.168.0.1이라고 숫자로 네. 인터넷 검색을 딱 해보셨는데 뭔가 갑자기 회원가입이 나오고 네. 비밀번호가 없다. 그럼 그 비밀번호를 꼭 바꾸시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슈수다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